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 충격 발표. 월요일 부동산 아수라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 폐지와 에스크로, 갭투자 금지 등을 언급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집값 하락 안정화와 부동산 부양책은 없다 등 충격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데 그것을 차단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PB들의 2024년 부동산 전망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토부 장관 충격 발표. 월요일 부동산 아수라장. 벌써 월요일부터 뜨겁게 지금 발표를 하네요. 자, 국토부 장관 기자회견 모습인데, 지금 크게 지금까지 벌여놓은 본인이 발표한 것들 중에서 집값 하락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 부양책은 없다, 그리고 전세 폐지, 물론 이건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언급을 했고, 여기에 이제 PF 정부의 발을 맞춰서 PF는 이제 건설사라든가 은행들 각자 본인들 책임이다. 자, 이런 언급들인데 한번 볼까요? 국토부 집값 하향 안정 부양책 없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국토부 장관이 집값 전망을 함에 있어서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각종 기관들, 주요 기관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본 거죠. 국토부 집값. 자, 국토부는 현재 2022년 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이다. 즉 원래는 70%까지 떨어졌었어요. 고점 대비. 그러다가 회복을 하고 지금은 약간 빠지는 중이지만 횡보 중이죠. 횡보 중. 상당 기간 사이클상 하향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정부 부동산 부추기는 행동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인데, 여기에 집값을 살리기 위해서 부추기는 행동, 즉 부양책이라든가 지원책을 말하는 건데 그게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가봐야겠죠. 자, 주요 기관들. 주산연은 전국 단위로 마이너스 1.5%. 여기서 에게 이렇게 조금 빠지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5%가 하락을 하는데 서울은 오히려 1.0% 상승할 것이다. 전국 단위로는 하락이면 지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건사년은 매매가가 2% 하락, 그리고 전세가는 오히려 거꾸로 2% 올라갈 것이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은 1.0% 상승, 역시 지방은 하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권은 긍정적이고 지방은 부정적인 면이 많네요. 자, 핵심 기관 한국은행. 근데 여기서 이제 끔찍합니다. 이 핵심 기관이 2015년 수준까지 빠질 수 있다. 즉 마이너스 50% 하락. 이게 정상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물론 올해 50%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야 정상이다는 뜻이지. 그리고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IMF 거품 가격과 가계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대략 마이너스 20%까지 추가 하락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교보증권은 충격적입니다. 자, 마이너스 50% 폭락세. 아주 공격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즉 한국은행, IMF, 교보증권 등 핵심 기관의 전망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주요 기관들은 그냥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국토부는 하락. 자, 여기 보시면 KB 2024년 집값 하락,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어디를 잡을 것이냐, 언제 잡아야 할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자, 서울 강남도 5억 뚝. 전문가들의 74%가 자, 2024년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74%, 대략 넷 중에 셋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전문가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다양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약 172명을 대상으로 전망을 해본 결과 74%가 하락 전망. 하락폭도요 무려 충격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이 정도면 거의 5배 이상 제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5에서 뭐
15%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4년 최저. 그래도 올해가 아마 바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공통적이고, 수도권은 66% 정도, 비수도권은 88%, 이제 고점을 100으로 잡았을 때, 자, 수도권이 덜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수도권은 66% 떨어질 확률이 있고 66%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퍼센트상으로 열에 한 6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수도권이 아닌 곳은 열에 8군데 정도는 떨어진다. 자, 공인중개사 전국 단위 공인중개사 523명 대상 설문조사, 지금 설문조사 인원이 많은 걸로 봐서 전반적으로 신빙성도 있습니다. 79%가 하락 전망인데 전문가들보다 높아요. 하락폭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실질적으로 5에서 15% 정도 하락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부동산 전문가하고 하락폭은 비슷합니다. 2024년 최저 약 59%. 자, 그리고 하락폭은 비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이 높다. 대략 하락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9%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자산관리 PB. 이건 증권사도 PB가 있는데 이제 자산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산관리사. KB PB들 73명 설문조사 79%가 하락 전망. 거의 비슷하네요. 공인중개사하고. 하락폭이 좀 더 공격적입니다. 3에서 5% 최대 하락. 실질적으로는 15에서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자, 전문가, 중개사, PB. 자, 이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지금 하락한다고 했어요. 올해. 자, 그런데 이 하락에서도 회복하는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 대출 지원 또는 정부의 정책. 바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정부한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국토부 충격 발표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원희룡에 이어 박상우도 질타한 전세제도, 이거 전세제도 폐지할 수 있을까? 자, 이거 하게 되면요, 집값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그렇게 위태롭지가 않는데, 계속 집을 지어대고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은 쑥대밭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 보시면 전세 폐지, 부작용이 많다. 역전세,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니까. 위험 노출, 전세 사기도 있고, 부자들이 갭 투자를 악용해가지고 부자가 더 부자 된다 이런 말이죠. 장기 임대, 전세를 없애는 대신에 장기 임대를 만들겠다. 전세 대신 민간 장기 임대를 활성화하면 전세의 반값으로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크로라고 있죠. 에스크로는 지금 제3자가 부동산 거래 일체를 관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 비용을. 이렇게 못하겠다. 자, 집주인이 돈은 받지만 그거를 그대로 은행에서 관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본인이 채우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임차인의 모든 돈을, 전세금을 집주인이 관리해가지고 캡 투자도 하고 다른 데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집주인들이 아예 그냥 남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아예 차단하겠다.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의 예치,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 신탁사에 예치하는 그런 법 제도, 이게 에스크로예요. 자, 에스크로가 되면 전세 폐지는 자동으로 되고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지죠. 갭투 금지, 에스크로 제도 도입 시에 집주인은 갭투자 방지하게 되죠. 왜?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돈을.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얹어서 갭투자를 했는데, 이걸 은행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전세비를 활용을 못해요. 갭투자 금지, 전세가 존속하고 전세금 갭투 금지. 그 다음에 또 전세대출 금지도 있습니다. 전세가 폐지되거나 갭투가 금지되면 전세대출이 있을 리가 없죠. 자, 대출의 부작용, 전세 폐지 시 아예 그냥 전세대출도 폐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재 위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이 좀 빨라요, 너무나.
막 떨어진다는 속도, 이 속도가 빨라. 그 다음에 2022년 급락 수준이죠, 지금. 두 번째, 주요 지표가 좀 몰락한다는 개념이 맞아요. 거래라든가 심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경매. 물론 지금 자체가 막 폭락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작년에 올라갔었잖아요, 집값이. 그런데 거래 없이 지금 이게 내려가는 속도라든가 지표의 하락선이 너무 크다 이거죠. 정부는 부양책이 한계. 정부도 부양책을 막 써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이거든요. 근데 대출을 함부로 못 해줘요. 왜? 너무 가계부채가 심각한 거야. 가계대출, 연체율도 많고 PF 문제도 터져서 정부가 부양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투자층이 못 버틸 수도 있죠. 이게 하락폭이 더 커져버리면 다주택자라든가 영끌이라든가 갭 투자들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죠. 정책 대출의 한계, 내 집 마련 지원 부실이 심각하죠. 아까 PF 문제, 연체율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DSR을 지금 적용해가지고 정책 대출은커녕 지금 대출을 옥죄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PF 건설사나 은행사 부실, 질서 있는 정리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총선 위에 폭등할까 폭락할까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달에 올라갔었어요. 상승 전환했죠. 한 5월 정도 돼서 완전히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작년이죠. 그리고 12월 있죠. 12월 언저리부터 하락 전환됐어요. 완전히. 그러다가 현재 3월인데 현재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현재는 대세 하락이 약간 무게중심이 있지만 압도적이질 않아요. 자, 지금 하락폭이 좀 줄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대세 하락이 되려면 이번에 마이너스 0.03 떨어졌으면 다음에는 0.05, 그 다음에 0.07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대세 상승이 오느냐? 이거는 지금 3월이 고비입니다. 조금 최대까지 봤을 때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의 최대까지 봤을 때 대략 총선 전후가 되겠죠. 자, 모든 은행은 비상사태 맞습니다. 지금 은행이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인터넷 은행 보세요. 연체가 8배나 늘어났어요. 토스, 자, KB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런데. 새마을금고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잘 아시죠? 연체 6%인데 캠코에 1조 원 했고 또 1조 원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과연 캠코가 받아줄지. 자, 저축은행 여신잔액이 106조 어마어마합니다. 자, 증권사 PF 44%. 와, 이거 44%나 원금을 못 건졌대요. 증권사는 뭐 먹고 살아요? 다행히 이제 PF 절대 금액은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심각하죠. 상호조합, 신협, 수협, 산림, 농협이 상호조합의 PF 연체도 심각하고 당장 문 닫아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신협, 수협, 산림, 농협순. 그나마 농협이 이 중에서는 제일 낫네요. 자, 국책, 지방은행. 그러면 여기만 문제냐? 국책은행,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뭐 산업은행. 뭐 국책은행이니까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1금융권에서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여기 기업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이런 데 있죠. 5대 은행이 2금융권까지는 아니지만 저기 1금융권 있죠. 주요 은행 5개 은행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거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 부실 사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미국도 기준금리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 오죽하면 여기 보세요. FOMC 통화정책 전면 수정 금리 인하를 인상으로 바꿀 수도 있다. 물론 확률은 낮아요. 자, 밸런스에서 보도한 건데 문제는 자, 뭐 인상 확률은 높지는 않아도 인하를 안 하고 계속 횡보를 해버리면요, 이거 고금리 상태가 유지돼서 심각해져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변동, 고금리 지속, 1월 CPI 3.1, 근원 CPI 3.9 예상, 1월 생산자 0.3% 상승, 국제급등 4.3 터치. 자, 만약에 2월 달에도 CPI가 예상보다 높아지면 금리 인상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석유 급등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나올 거고. 금리 변동성, 제롬 파월 인하를 늦추겠다. CPI, PPI 물가가 너무나 지금 급등하고 있다. 미국 심지어는 23년 6월 달 있죠. CPI가 3.0이었어요. 소비자 물가가
작년 6월달 3.0인데 지금도 3.1이야. 나중에 하나도 없어. 더 나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금리 인상해요. 자, 하반기 금리 인하 늦춰지면 금리 인상이 유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가 장기간 고금리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3월달 얘기 나왔다가 금리 인하가 이제 5월달, 6월달 이제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 충격,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상승 중인데 지금 상승 중이죠. 그런데 거품이 끼면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빨리 인하가 안 되면. 전 세계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과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고금리, PF대출 건설사나 금융권, 영끌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죠.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신호 세 가지.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대폭락이 뜬 건 아니지만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걸 보시면 돼요. 강남이 떨어진다. 소형 평형, 소형 아파트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떨어진다. 갓 입주했거나 10년 이내 새 아파트가 떨어진다 이러면요. 이건 대폭락 신호인 거예요. 뭐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죠, 이게 다들. 서울 평균보다는 아직은 강남이 강세지만 그래도 실거래가가 좀 확대되고 있어요, 하락이. 소형도 그렇고. 새 아파트는 주로 경기, 인천 중심으로 안 좋아요. 지방은 미분양이 많고. 여기 보시면 2023년, 24년 2년간 전문가, 중개소 사장님들, PB 이 세 곳의 부동산 전망을 봤더니 23년 하락 95%, 그 다음에 전국 공인중개사는 96, PB는 92, 하나같이 90% 이상이 다 떨어진다고 했는데 KB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전망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 생각은 2023년에는 뛰었습니다, 집값이. 개인적이 아니라 자료가 나와요. 22년이 바닥이었으니까. KB보다 한국부동산원이 더 정확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 역시 작년만치는 않지만 보세요. 74%가 하락한대요. 전문가들. 그 다음에 중개소도 79%가 하락하고 PB들도 79%. 와, 하락폭이 이번에도 셉니다. 자, 이렇게 하락 비율.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에 거의 7, 8명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자고요. 이게 0인데 작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가 한 21년에 꼭지 찍었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잠깐 반등하고, 이게 KB 시대죠. 잠깐 반등하고 최근에 쭉 약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 이게 0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봤더니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23년 올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뚝 떨어졌다가 여기서 횡보하고 있네. 횡보. 그죠? 그런데 횡보하면서 약간씩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0.06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지금 0.02예요. 서울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3월이 또 한 번 변곡점이 되는데 지켜봐야겠죠. 자, 집값이 이렇게 대폭락을 할 수 있을지 국토부가 열쇠를 쥐고 있네요. 지금 집값은 하락폭이 너무 빠르고 주요 지표가 몰락하고 있으며 정부 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며 PF 부실에 정책 대출마저 여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